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구 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계십니까? 3월 들어서 날씨가 급격히 풀리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난달 말에 잠시 비가 좀 내리면서 봄을 알리는 느낌이 좀 왔었는데 날씨가 상당히 많이 풀린 것 같아요. 저도 아침에 아이와 함께 둘이 공을 좀 돌아다니면서 시간을 보내고 이제 조금 시간적 여유가 생겨서 사무실로 와서 월요일 날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 들어가기 앞서서 대선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면 다음 5년을 준비할 우리 국가 원수를 뽑는 날인데요. 뭐 어찌 되었던 어찌 되었던 누가 되든 간에 이제 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위기 속에 처해 있는 대한민국인데 그런 부분을 잘 극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저도 어제 사전 투표를 마치고 좀 왔습니다. 마음이 조금 후련한 것 같고요. 다들 한 표 한 표, 소중한 한 표니까 투표 많이들 하셔서 좋은 대통령 뽑아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황 들어가도록 하죠. 자, 일단은 시황이 앞서서 수요일 날부터 목요일까지 이 미국의 경제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파월 의장의 이 하원, 상원 출석해서 발언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수요일 날은 시장이 환호를 했는데 왜 목요일 날은 시장이 굉장히 우려를 하면서 하락을 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겠죠. 저도 그런 부분에서 금요일날 시장은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시장을 좀 바라봤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피해야 될 종목군들을 피해 가면서 일단은 좀 보수적으로 시장을 대응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금요일날 화재와 악재가 동시에 있었는데 미국에서 우리나라 이 수출 품목에서 가전, 자동차 등을 수출 제한해서 해제한다라는 이슈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 지금 해운이나 항공 그런 전체적인 물류 회사에서 러시아에 접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출 면제가 되더라도 수출을 못하는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서는 더 많은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밀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호재인 듯 호재가 아닌 듯 시장에서 반응을 한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파월이 이 하원에서 발언을 했을 때는 시장에서 이 호재로 작용했던 부분은 다름 아닌 양적 긴축에 대한 내용이었죠. 양적 긴축을 예전엔 채권을 그냥 다 매도 소각해 버리는 거였지만은 그 부분에서 매도 이후 재투자하는 방점으로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가겠다라고 발언을 했었고 당시에 또 빅스텝이 없다라는 부분이 일단 1차적으로 시장에는 환호로 작용을 했었는데요. 목요일날 시장에서 사실 거의 똑같은 발언을 했는데 왜 목요일날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하락으로 이어졌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블로그 쪽에 돌아다니는 사진을 제가 캡처를 해가지고 좀 올려놓았는데요. 리처드 셀미 상원 의원이 질문을 했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과거 이게 이제 그 당시에도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있었던 당시입니다.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했던 볼커 연준 의장 에 대한 부분을 질문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서 결국 파월은 저도 볼커를 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도 역사가 기록해 주었으면 한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제가 예라고 답변한 것으로 역사가 기록해 주기를 희망합니다. 물가 안정을 보호하기 위해 거리낌 없이 무엇이나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에 대한 질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껏 해온 것과는 달라지겠군요. 바로 이 문구에서 시장은 느낀 거죠. 시장은 생각보다 파월이 생각하는 부분이 굉장히 매파적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잠시 연준에게는 핑계거리가 되었습니다. 당장 급격하게 이 금리 인상을 안 해도 되는 핑계거리가 생겼는데요. 지난번에 방송에서 잠시 언급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휴전으로 가게 된다면 다시 한 번 더
네, 긴축에 대한 우려가 급격하게 시장을 잠식할 수도 있다라는 관점에서 그런 부분은 오히려 호재가 아닌 악재로 생각하고 시장에 저는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냐 정도로 생각이 드네요. 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지속 상황 속에 파월의 인플레이션 장기화 우려 속 과거 볼커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정책에 예스로 답했다. 역사가 이를 기억해 주길 바란다라는 발언에 시장은 다시 변동성 장세에 빠졌다라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이 일단 국내 증시 목요일 미 증시 하락에 따른 개파락 출발에 거의 원웨이 하락이 좀 나왔죠. 특히 이날 같은 경우에는 환율 자체가 1214원을 올라가면서 거의 대부분 1210원 근접했을 때는 환율이 그리고 지수가 단기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이 부분이 최근 환율의 뚜껑을 좀 열어놓은 부분이라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국제 유가가 올라가는 모습 속에 원화의 이 달러 강세가 이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화가 1달러 대비해서 그러니까 과거에 원화 강세가 되면 수입할 때는 더 싸게 물건을 가져올 수도 있는데 달러 강세다 보니까 안 그래도 국제 유가가 올라가는데 원달러 환율까지 올라가게 된다면은 이러한 여파가 더 가중될 수 있는 부분이라 이 부분은 이제는 더 급등해 버리는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금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기관 할 것 없이 대량의 매도가 좀 나오면서 시장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주말 사이 유럽 증시가 또 큰 폭의 하락을 보였죠. 특히 이제 프랑스, 독일 전부 다 4%대 급락을 좀 보였다라는 점에서 일단은 국내 증시도 월요일날 하락 출발을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국제 유가가 무려 6%씩 올라가면서 일단 이 국제 유가의 상승이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단기적으로 유가 관련 종목군들 지난번에 언급드렸던 대형주를 말하는 거고요. 대형주 위주에서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러시아산 원유의 수출이 제한돼 버리는 거죠. 사실상 지금 현재 러시아산 수출을 제한하는 국가는 캐나다가 유일합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러시아산 원유를 실어 나를 배가 지금 없다라는 거죠. 그 점에서 시장은 포커스를 맞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이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 증산을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산업 플랜트라든지 중동에 투자하는 중동에 건설하는 이 건설 업체라든지 더군다나 중동과 연관되는 사업을 하는 조선이라든지 그래서 기존의 성장주로 불렸던 또 기존의 수출 섹터였던 종목군들이 침체를 지금은 볼 수밖에 없는 구간이고 오히려 반대급부의 이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군들이 다음 주에도 조금 더 강한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보죠. 시장은 여전히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 중이며 이에 따른 유가 급등은 물론 그 외 곡물 많은 자원 광물들이 폭등하는 모습 또한 변함이 없이 더 높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전개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주 가장 큰 주요 인사들의 발언이었던 바이든 대통령과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었죠. 금주에 우선 바이든은 군사적 옵션은 없다라는 발언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최우선으로 하겠다. 이 발언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시장에서 오케이 좋았어 하면서 올라간 거고 파월의 발언 하원과 상원이 달랐는데 하원에서는 완전 비둘기파적인 부분으로 시장이 환호를 해버렸고 상원의 발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볼커에 대한 언급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우선 상원 질문에서 과거 볼커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미 역사상 가장 강력한 금리 인상을 단행했던 연중 의장으로서 그의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질문에 파월은 그렇다. 자기는 존경하고 그 정책이 맞다. 자평했다라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해야 되고 즉 금융이나 경제가 일부 후퇴를 하더라도 강력한 정책을 펴겠다라는 의지의 발언이 나오면서 시장은 다시금 긴축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단기적으로 악재로
그리고 긴축을 일부 지연시키는 연준의 핑곗거리로 활용되는 것은 분명 맞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앞으로 이야기될 후폭풍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해야 될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기본적으로 연준의 스탠스는 이미 긴축이고 3월 그 긴축의 첫 스타트 시점에 고용지표가 금요일날 동시에 발표가 됐는데요. 이 포인트도 아마 시장의 하락에 영향을 줬을 걸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고용지표가 이 시장에서는 4%대 실업률을 예상을 했는데 3.8이 나왔습니다. 코로나 이전보다 더 좋게 실업률이 낮아진 거죠. 그러면 이를 보면은 완전 고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3개월 연속 발표되었다라는 점에서 앞으로는 더 이상 시장에서 고용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을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고용이 탄탄한데 인플레이션은 올라갔다. 그럼 연준의 모든 그 시장의 지표는 그냥 하이를 넘어서 아예 오버웨이시죠. 올라가 버렸죠. 네, 위로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강화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금요일 국내 증시는 전일 미 증시 하락에 따른 개파락 출발에 변화된 파월의 발언 때문에 환율까지 솟았고, 이런 부분이 시장에 강한 충격을 주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최근 시장을 보면 명확한 부분이 전 세계 트렌드와도 궤를 같이 한다고 보면 되는데,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친환경 섹터의 반사이익, 전쟁 장기와 푸틴이 불지른 군비 경쟁에 따른 전 세계 군비 증강 속 방산 핵심주의 강세, 유가 급등에 따른 플랜트 회사, 광물 관련 핵심 회사의 연속적인 수급, 그리고 원전 섹터, 해운으로 압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리오프닝 등등도 있으나 최근 그 폭발력이 조금 아쉬운 정도이나, 그래도 이쪽은 회복될 거라는 기대감은 여전히 하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이게 제가 보면 그냥 시장의 압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금요일날 뭐 잠깐 S&P 500을 좀 보면요, 미국 증시도 금요일날 뭐 이렇게 마감이 됐었는데, 사실 반도체 섹터 수요일날 거의 마이크론이 8% 올랐다가, 참 이런 거 보면서도 이제 미국 증시 주식도 안전한 자산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변동성이 엄청 크게 지금 발생을 하고 있죠. 미 증시 또한. 국내랑 좀 다른 거는 미국에서는 쉐브론, 엑스모빌은 그냥 아주 정직하게 오르는 섹터입니다. 굉장히 정직해요. 뭐 엑스모빌과 쉐브론을 보면은 굉장히 정직합니다. 원유가 올라가는 모습과 궤를 그리면서 아주 똑같이 올라가는데, 국내는 그렇지 않죠. 자, 금요일 보면은 미국의 이 유가 오일 섹터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로키드 마틴 군수 신고가를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무기를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군수물자에 대한 부분에서 굉장히 또 긍정적이게 작용을 해주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내 방산 섹터도 지금 3인방이 굉장히 강한데요. 일단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돌파가 나오면서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다. 월요일날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의미로 일단은 보면 좋겠다라고 보여지고, HMM 뭐 이런 종목군들은 지금부터 함께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시장 지수를 한번 놓고 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의미 있는 구간, 이 저항 구간을 미국의 힘으로 일단은 뚫고 금요일날 올라왔습니다. 사실 저는 이 구간에서 레버리지를 일단은 전량 매도를, 이날이죠, 이날 3월 3일날 전량 매도를 다 했고요. 근데 뭐 이 위에까지는 다 먹지는 못했고, 시가가 떠서 뭐 이런 구간에서 매도를 다 하고 나왔는데, 일단 추가 상승은 더 나았었죠. 근데 지금 시장에서 이거 여기를 뚫고 올라갈 힘이 있을까에 대한 부분에서는 의문이 좀 있습니다. 당장은 이번 주에 있을, 즉 3월 7일 대선 다음 날이 3월 8일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인데요. 그 시점까지는 아무래도 확인을 저는 하고 싶어요. 시장에서 그 시점까지는 확인을 하고 뭔가 다시 한번 바닥을 잡아주는지, 혹은 그 선물옵션 시점에 바닥을 깨는 모습이 나오는지까지는 보수적으로 이번 주는 보면서 시장을 대응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고, 항상 이 강하게 맞고 떨어진 이런 자리들
더 올라가도 이 자리는 돌파하기 어려운 자리였죠.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보수적으로 봐야 되고요. 일단 이평선과 이격이 좀 벌어졌기 때문에 20일 이평선을 안 깨는 선까지 지수가 이 선에서만 움직여 준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또 다시 이런 이평선과 이평선, 그러니까 월요일이겠죠. 월요일날 뭐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은 낙폭이 시가부터 크지 않는 상태거나 혹은 예를 들면 이 단기 5일선 이평을 시가로 깨는 이 아일랜드 갭이 또 발생을 하는 부분이 나온다면 연속적인 하락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이평선에서 아일랜드 갭이 발생을 하면, 그래서 이 점을 단기적으로만 좀 주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한 축에다 놓고는 레버리지를 전략적 자산으로 생각을 하면서 저는 대응을 해볼 생각이고요. 이런 추세선 강하게 이탈만 하지 않는다면 이런 구간에서 또 레버리지를 접근하는 전략으로 좀 시장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코스피도 이 추세선이 있죠. 이 추세선에서 위로 올라오기만 하면 지금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당장은 삼성전자가 러시아의 이 선적 문제로 인해서 수출을 중단한다라는 이슈가 있어서 삼성전자가 무너지게 된다면 코스피가 조금 위험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워낙 금요일날 종목군들의 추세가 안 좋은 상태에서 캔들 쪽으로는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죠. 이러한 최근에 만들어졌던 저가를 삼성전자가 갭으로 이탈을 하면서 흘러내렸을 때는 지수에 충격이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이제 코스피 대형주다 보니까 코스피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현대차라든지 기아라든지 아직은 이런 21선을 회복하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좀 더 보수적으로 바라보면서 시장을 대응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네요. 자, 지수는 이렇고 종목군들 보죠. HMM 해운주 관련해서 계속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보고 있던 종목인데, 저도 금요일날 매매는 했었는데 비중 베팅으로 쳐서 뭐 수익 구간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은 뭐 수익금은 괜찮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아쉬움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았습니다. 단순하게 장 초반에 프로그램으로만 봤을 때 이 구간에서 장 초반에 이 프로그램으로만 봤을 때 이 구간에서 네, 프로그램이 사실은 끊겼었어요. 종목이 프로그램이 끊겨서 약간 헷갈렸던 구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짧게 매도가 좀 된 부분이 있는데 이 돌파할 때 들어갔거든요. 돌파 구간에서 짧게 뭐 한 3% 정도 매도가 된 부분이 좀 아쉬운데, 제가 놓쳐버린 게 네, 일반 창구로 들어오는 골드만하고 JP모건 수급이 엄청나게 강하게 들어왔다라는 거를 이 구간에서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계속 저도 개인적으로 카운팅을 좀 하면서 눌림을 계속 기다리다가 뭐 매매를 완전 꼭대기에서 하고 뭐 눌림에서 좀 하고 뭐 그런 식의 매매만 좀 돼서 아까웠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아까운 매매가 좀 됐던 것 같아요. 뭐 짧게 보다 보니까 뭐 이렇게 됐는데, 뭐 여기 돌파 구간이죠. 31,000원 돌파 구간에서 33,000원 정도, 그 다음에 여기 꼭대기 마지막에 슈팅 구간에서 들어가서 전략 매도, 그 다음에 종가 전에 쭈르륵 걸어놓은 거 이 구간에서 사줘서 매도하고 일단은 마무리를 좀 했던 부분입니다. 이런 구간들 저도 복귀를 하면서 많이 아쉬움이 많네요. 이 구간에서는 여기다가 걸어놓고 봐야지 하고 못 봤었는데 이런 게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혹은 돌파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아마 금요일날 이 종목은 웬만하면 매매를 했다면은 수익 낼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대놓고 외국인이 그냥 수익 내라고 사주는 듯한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런 종목군들 보면 거래 대금이 엄청나게 많이 터졌었죠. 그럼 돌파로 대응을 해도 그렇게 무리가 없었던 것 같아요. 각각 구간들이 이런 갭 구간, 강력한 매물대를 돌파하는 지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갭을 돌파하는 35,000원 구간, 그 다음에 이 구간까지는 갈 수 있다라는 관성의 자리 37,500원.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제 꼭대기지만은 36,500원에 매수를 한 이유가 여기 갭을 뚫었기 때문에, 이 갭 자리를 뚫었기 때문에 VI까지는 한번 도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꼭대기에 들어갔었죠. 그런 각각의 포인트들이 이 종목에는 존재를 합니다. 이 갭이라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종목에서 이 갭이라는 게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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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있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거래 대금이 무려 얼마야? 1조 8천억, 1조 9천억이 터졌죠. 과거 이때 당시에 스웨즈 운하인가요? 이때인가? 아무튼 그런 게 터지면서 또 올랐다가 막 이렇게 변동성을 많이 보였었는데, 얘는 거래 대금을 많이 터트리면 좀 밀리는 경향이 좀 있어서, 네, 일단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좀 관심 있게 좀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워낙 거래 대금이 많이 밀렸기 때문에 이 종목은 그냥 주도주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관찰하면서 대응을 하면 충분히 먹을 구간들이 지속해서 나올 종목이라고 보여지네요. 다음은 두산중공업. 두산중공업이 유증 물량이 오늘 출회가 됐죠. 유증 물량이 오늘 출회가 됐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수급이 좀 빠져나간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수급적으로 금융투자 쪽에서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금융투자가 전부 다 기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상증자 관련해서 받았던 물량들이 전부 다 금융투자 기관 쪽은 아닌 것 같고요. 개인 물량도 상당히 많은 걸로 저는 파악이 돼요. 일단은 양음양 패턴으로 계속 가는데, 지금 국제 유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서 원전의 중요성은 저는 매우 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권이 교체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원전에 대한 이슈 계속 나올 거고, 여러분들이 아시나 모르겠지만은 러시아가 전 세계 원전 수출 1위 국가입니다. 무려 37%고요. 누적 수주 잔액 자체가 1336억 불에 되죠. 근데 그런 부분이 자초될 위기에 있어서 반대급부로 수혜가 될 가능성이 이제 슬슬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원전의 이슈는 지속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일단은 대장주기 때문에 지속해서, 예를 들면 5일선 구간이 깨지지 않으면 지속해서 반등하는 힘이 저는 계속 나와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 계속 봐야 되고요. 한정기술도 많이 높은 구간인데 쉽게 꺾이지가 않죠. 쉽게 꺾이지가 않고, 지금 이날 외국인 프로그램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다가 좀 밀렸는데 계속해서 수급 체크하면서 우상향 할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자, 한전산업도 이 구간에서 살아있죠. 근데 한전에 대한 부분이 강하게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한전기술, 한전 KPX, 이런 한전 패키지가 저는 한 번 정도는 강하게 칠 수 있는 부분이 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원전은 계속해서 추적해봐야 될 것 같고요. 보성파워텍도 일단은 급등주잖아요. 급등주인데, 급등주는 5일선 이탈이 없는 모습에서만 이런 구간들, 강하게 지지 돌파를 줬던 구간에 시가가 깨져서 내려온다면, 이런 자리는 단기적으로 공략은 해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설사 손절을 하더라도. 그래서 원전 계속 지켜봐야 되고, 자, 오늘은 방산을 좀 먼저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죠. 지금 중국 전인대에서 사실 경제적인 부분이 시장에서 부각이 안 돼 버리고 오히려 군비 증강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돼 버렸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금요일날 주가를 좀 더 올렸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시가총액이 가장 낮은 게 LIG 넥스원이죠. 굉장히 높은 구간임에도 불구한데, 이런 부분에서 북한이 또 미사일을 쏴대고 돌파가 나오는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수적으로 본다면 5일선 구간을 매수 구간으로 삼고 눌림에서 공략을 해보는 것도 적절하다라고 보여주고, 최근에 수급이 강화되는 모습이 세기 때문에, 그리고 이 포물선을 그리는 이 구간을 지금 돌파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구간들이 돌파가 되면 지금 월봉 기준에서 갭이 발생을 했다. 3월달에 월봉 기준에서 일단은 갭이 발생을 했다. 이것도 의미가 좀 있어 보입니다. 가장 강력한 매물대들을 지금 돌파 중에 있는데, 이 구간의 매물대가 뚫린다면
이런 윗 구간대를 테스트하러 가겠죠. 뭐 85,000원 구간대까지. 그러면 상승을 한다면은 20%대 이상의 목표치를 가지고는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이 주봉상의 위치에서 아주 중요한 자리에서 지금 돌파냐 아니면 밀리느냐 그 자리로 보여집니다. 항상 이 악성 매물대 깨지고 내려온 자리가 돌파가 되면 또 강력한 상승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점. 근데 과거에도 이런 캔들 쪽으로 보면 이런 자리 슈팅 주고 또 깰 수 있기 때문에 네, 수급 이탈이 없는지 그리고 거래 대금이 실리면서 올라가는지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현재 시장의 트렌드, 업황 등등으로 봤을 때는 돌파도 지금은 가능해 보인 상황이다 정도 보여지고요. 한화, 에어로, 스페이스 얘는 신고가가 뚫렸죠. 근데 수급도 좋아요. 신고가가 뚫렸고 수급도 좋습니다. 일단 신고가가 뚫렸다 그러면은 이 종목은 일단 이 구간 어찌됐든 시장에서 뭔가 흘러내리더라도 이 자리는 강력하게 지지가 일단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일선 기준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5일선 기준에서 일단 체크를 해놓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시장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과거에 제가 LG노텍 차트와 비슷하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구간 돌파하고 네, 음봉 나오고 5일선 타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종목이 5일선 타고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가기 때문에 한번 대형주가 파동을 잡으면 상방에서 꾸준한 상승이 잘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생각이 드네요. 자, 이 뉴스는 한번 보고요. 자주 국방을 일깨웠다라는 이슈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곡물 관련해서 종목분들이 한탑이 아침에 일찍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뭐 상한가 거래대금은 별로 없는데 이 종목은 저는 아침에 거들떠도 안 봤습니다. 딱 상한가 들어가는 거 보고 이 차트를 봤다면 이 종목이 말 그대로 속된 말로 쓰레기 종목이죠. 근데 참 종목에 끼는 무시를 못하는가 봐요. 예전에도 그딴 식으로 하더니 이번에도 상한가 가니까 또 유상증자를 때려버리니까 이런 종목분들 상따 하신 분들 잘못된 피해가 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좀 반칙 같아요, 반칙. 그런 부분에서 좀 그랬고, 효성 OMB 얘도 곡물 이슈로 좀 강하게 올랐죠. 그냥 대장주 순환으로 보는데 사실 이 우크라이나 섹터 안에서 이 과거에 보면은 GSE, 미래, 생명자원 먹을 때는 좋지만은 변동성이 너무 크다라는 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매매를 안 하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정유 섹터 한번 보죠. 국제 유가가 천정부지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 가장 큰 수혜는 제가 볼 때 S51로 생각이 들고 대형주는 좀 느리지만은 각각의 이평선 5일선 기준에서 계속 접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개파락 이후에 지금 돌리는데 결국은 이 자리를 간단하게 돌파하는 시점이 나올 걸로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 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도 지금 박스권을 만들어 놨죠. 박스권. 이런 종목은 매매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네, 저는 돌파로 생각을 하고 볼 생각이고요. 이 자리에서 이 박스권이 얼마나 길게 움직여지는지, 이 횡보가 어느 정도 가는지 보면서 그때 대응을 해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조선, 그 다음에 삼성 엔지니어링은 사우디, 이 중동에 플랜트 건설이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돌파 이후에 이런 돌파짜리 지지가 나오는지 정도 보시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엊그저께 좀 어제 매매를 했던 종목이 넥슨GT였죠. 이날 매수를 해서 그리고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해서 수익을 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넥슨GT 경우에는 오늘은 아예 거들떠도 안 봤습니다. 거들떠도 안 봤고요. 의미 있는 구간이 저는 오면 한번 정도 봐볼 생각이에요. 일단은 이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이 상속세가 무려 6조 가량이 된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경영권 매각이라든지 혹은 뭐 그런 이슈들이 한 번 더 부각이 될 것 같고요. 가급적이면 이런 지지와 저항이 명확한 구간이라든지 아니면
분봉상 강력한 매수 구간이 있는 자리에서 본다든지 하는 전략이 저는 유효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산 여기까지가 제가 매도 구간이었고요. 여기서 이제 다시 잡아 들어갔었던 구간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 팔았었고 이 자리를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 생각이 들고, 그러면은 이 종목이 가장 강력한 거래 대금이 터졌던 구간은 바로 이 자리들이에요. 이 자리, 이 세계봉에서 800억, 900억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자리가 내려온다면 이 아래 구간에서는 한번 저는 어찌됐든 봐볼 생각이 좀 있습니다. 아래 구간에서 매매를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금요일날 상가에 들어갔던 수촌 브릿지 벤처스라는 종목이 있죠. 굉장히 변동성이 컸던 종목인데요. 굉장히 변동성이 컸던 종목인데 저도 이거는 시간에서 알아서 그냥 순간 돌파가 나오길래 이 윗구간에서 잡아서 상한가까지 걸지는 못했고, 뭐 짧게 순간 좀 먹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빠르게 흘렀는데 일단은 재료적으로 시간 외에 뭐 300배 투자 수익을 거뒀다라는 재료를 붙이면서 좀 움직였기 때문에 이런 게 예를 들면은 기준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시간에 빠졌으면 오히려 더 좋았을 법하긴 한데요. 뭐 미증시 하락에 의해서 갭이 크게 뜨지 않는다면 이런 자리를 다시 끄집어 올리는 모습도 나올 것 같습니다. 상장 때 급락을 했다가 이런 부분을 딛고 지금 움직였기 때문에 뭐 짧게 한번 봐볼 수 있는 종목이 될 것 같고요. 최근 보면 신풍제약, 그러니까 최근에 일동제약을 제가 지속적으로 언급드리다가 지금 일동제약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일동제약에 대해서 말을 조금 안 하고 있는데 어제 그런 말 했죠. 내려온다면 이런 갭 하단 구간은 봐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한다. 근데 장중에 제가 깜빡하고 일동제약은 이런 구간은 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급락이 떨어졌을 때 저 밑에 구간은 분명히 볼 자리는 있는 구간이었고요. 이런 자리에서는 마지막 구간이라고 하죠. 마지막 이 갭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은 볼 수는 있었는데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이 자리가 이탈이 되면 끝나는 자리예요. 끝나는 자리여서 이 자리를 일단 기술적 반등이 나와서 안 볼 것 같고, 최근에 신풍제약 뭐 금요일 날도 또 기사를 내면서 일단은 움직였는데 장기 평선 구간을 확실하게 뚫어내지 않는 이상은 여기서까지가 균적 반등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거래 대금이 얘도 5천억, 매일매일 수천억씩 거래 대금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이 거래 대금으로만은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거래 대금만으로는. 자, 그리고 금요일 박셀바이오가 엄청나게 좀 다시 올라왔는데요. 최근 들어서 보기 드문 거래 대금이 좀 나왔습니다. 얘는 좀 조심은 해야 될 종목이겠죠. 이 당시 거래 대금이 터진 구간하고 이때 거래 대금이 터진 구간하고 여기에서 바닥을 만들고 올라올 때는 상관이 없어요. 주식이라는 게 이런 자리에서 윗꼬리를 주고 다중바닥에 단기 박스권을 만든 이후에 돌파하는 흐름은 충분히 잡아볼 수도 있는데 이 하락하는 과정 속에서 찌르기 급등은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죠. 근데 최근에 바닥권에서 연속적으로 이런 흐름이 조금 발생을 했었습니다. 저도 요 며칠 몇 번 매매를 해서 이때도 좀 크게 수익이 한번 났었던 종목이거든요. 2월 3일 날도 한번 크게 수익이 났던 종목인데 이게 단기 박스권을 돌파를 했습니다. 근데 이때는 강아지 치료제의 이 임상을 중단한다라고 해서 급락이 나왔는데 원래 얘가 재료는 이 간암 완전간의 이슈를 붙여가지고 이만큼 올라간 거잖아요. 근데 바닥에서 간암 이상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 3천억이라는 거래 대금이 들어올 수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기준봉을 완전히 크게 훼손을 하지 않는다면 저는 추가 상승이 적어도 124원까지는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좀 보여지고요. 박술바이오도 좀 매매를 이렇게 좀 했었는데요. 일단
바닥권에서 좀 많이 돌파로 좀 들어갔었고요. 지금도 일부는 좀 들고 있습니다. 일부는 좀 들고 있고 강하게 쳤는데 사실 아래 구간 여기서 눌림으로 잡으려고 했는데 그게 금액이 좀 안 나왔어요. 네, 근데 월요일 날 좀 눌려준다면 의미 있는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고려를 하고 좀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거래 대금이 실렸고 그 전에 상승을 하게 할 수 있었던 가남이라는 재료를 다시 붙였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좀 보여지네요. 자, 남은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 또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시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